지난 주말 익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4번째 확진자와 관련된 도민들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남원 춘향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행사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전북도가 경쟁력 있는 축제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지도 점검 업무를 정읍시가 소홀히 해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악취 저감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실에서 밤 늦은 시간 차량이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지난 주말 전북도 2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4번째 확진자는 익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로 21일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광주 33번째 확진자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A씨의 이동 경로와 겹치는 카페와 노래방 방문자 등 350여 명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전북을 방문해 호남 지역의 코로나19 대책에 모범을 보였다고 호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몇 개 분야에서 호남 지역이 앞서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국내로 발걸음을 돌린다면 호남 지역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간담회에서 남원 서남대 폐교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전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남원 춘향제가 역사적 의미를 추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행사 일정을 연기하고 프로그램도 축소될 전망인데요. 90회 춘향제 준비 상황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90회째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월 10일로 연기돼 열릴 예정입니다. 제84회 춘향제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미뤄진 이후 두 번째 축제 연기입니다.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대규모 행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감안해 축제 일정도 당초 6일에서 4일로 축소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작년에 특히 90회를 맞이한 만큼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준비를 야심차게 하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차질이 오지 않냐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악대전 이런 큰 메인 그 행사는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중계를 해서라도 우리가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원 춘향제는 최근 정부의 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 콘텐츠 제작과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춘향 국악대전 등 대회와 공연은 무관중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춘향 제사 또 춘향 선발대회 이런 것은 이제 제대로 행사를 추진하되 기타 뭐 공연이랄지 이런 것은 비대면 쉽게 말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못하지만 그 버금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그 종목면에서 더 검토를 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넘어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춘향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축소 연기된 상황. 남원 시민들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90회 춘향제 정상 개최와 지역경제 회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축사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악취는 큰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읍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최근 전라북도 감사 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도 점검 업무가 소홀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덕천면의 한 마을. 축사 악취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급기야 지난 4월엔 이곳의 한 축사는 정읍시에서 처음으로 악취 배출 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도 점검한 결과 악취 배출 기준을 3회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축사의 사업주는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 주름만 놀래요. 차 타고 오면 냄새나. 냄새 나서 옛날부터 여기 그래서 소 많이 키운 동네예요. 옛날부터. 그런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는 농장마다 담당 공무원을 배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악취를 측정하는 무인 포집기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후 지도 점검은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가 실시한 감사 결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읍시가 악취 문제로 현장 점검을 나간 건 모두 995차례. 이 가운데 70% 이상은 실제 민원이 접수됐던 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실제로 악취 검사가 진행된 건 180번가량, 10건 가운데 2건꼴로 이뤄진 셈입니다. 게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허가한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정읍시장은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악취 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악취가 물론 발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람도 잘 맞아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모든 민원들 같다고 해서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정읍시가 앞으로 5년 동안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힌 예산만 890억여 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명확한 지도 점검도 필수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에서 최근 이틀 간격으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도래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지난 19일 송하진 전북지사는 산밀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한 방역 단계를 한 단계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밀시설은 공간의 밀폐 정도를 말하는 밀폐도가 높고 이용자 간 밀집 정도가 높으며 이용자의 규모가 크거나 수가 많은 것을 말하는 밀접도가 높은 대상 시설입니다. 또한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방문 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 학원 등도 고위험시설에 추가되는 만큼 위험시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도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 도청 전 직원이 매주 토요일 주간과 야간, 일요일 주간에 시군 직원과 합동으로 시설별 1:1 전수점검을 실시해 방역관리자 지정과 마스크 착용, 방역 및 소독 상태, 거리 두기, 전자출입명부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 살펴봅니다. 전북에서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모두 18,458마리에 달합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4,520마리, 2018년 6,043마리, 지난해 7,895마리로 3년 새 42%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반려동물을 버릴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춘향골 복숭아가 최근 본격 출하되면서 농민들의 소득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춘향골 조생종 복숭아가 6월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하되는 복숭아 품종은 미홍과 그린황도 품종으로 노지에서 다른 지역보다 조기에 생산돼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원 지역은 기후와 토질 면에서 복숭아 재배에 적합해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나오는 풍부한 일조량 때문에 햇빛도 좋고 당도도 좋고 식감도 우수합니다. 많이 드셔보세요. 전북 지역 대부분이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이날 최저 기온이 16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였지만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4도로 전날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무더운 날씨는 23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33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m 수준으로 일었습니다. 임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이 차량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22일 0시 20분쯤 임실군 관촌면 17번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 A씨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B씨가 승용차로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합니다. 원룸단지와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와 규격봉투 미사용, 혼합 배출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별 점검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용호 국회의원이 지방 공기업 등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선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로 높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창군이 노후화된 농업용 저수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고창군 전체 농업용 저수지 309곳 가운데 노후 저수지 42곳입니다. 점검 결과 긴급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정밀 점검이 필요하면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보수 보강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맑다가 낮에 서해안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자외선과 오존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순창, 임실 18도, 남원, 정읍, 고창은 19도, 김제, 부안이 20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 부안, 임실과 정읍, 고창이 30도, 남원과 순창은 31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빨래는 자연 건조하셔도 괜찮겠는데요. 세차 휴가는 짧으니까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낫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불쾌지수가 높습니다.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화창한 여름 날씨를 느끼기는 어렵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인 일요일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다만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비가 오는 지역이나 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상정보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